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밴드나 카카오톡에서 알파균 검색해 주세요. 차민영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IPO 원년 희비 엇갈리는 SK스퀘어 아시아경제. 2023년 이전 상장할 계획인 11번가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자회사 중 가장 먼저 IPO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 심화 속에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상장도 후순위로 밀렸다. 작년에는 IPO 추진팀도 새롭게 구성하고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과 전략적 제휴도 맺었지만 2년 연속 적자를 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8년 국민연금 등 재무적 투자자 FI 유치 과정에서 5년 내 IPO를 조건부로 투자받아 남은 시간도 별로 없다. 2025년을 목표로 장기적 관점에서 상장을 준비 중인 모빌리티 자회사인 티맵 모빌리티 역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조건으로 관측된다. 임직원에 작년 9월에는 총 612억 원 규모의 스톡옵션도 부여했다. 2년 뒤부터는 50% 행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달리면서 IPO 시기가 2023년 9월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도 가능합니다. 네, SK 스퀘어의 자회사 상장 준비 현황인데요. 기업명 원스토어 엠마켓이죠. 상장 예비 심사 청구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SK 쉴더스 전 ATT 캡스죠. 보안이고요. 상장 예비 심사 청구 2022년 1월이었습니다. 11번가 이커머스 IPO 추진팀 구성하고 2023년 목표입니다. 컨텐츠 웨이브 OTT 감사위원회 설치 2023년 목표입니다. 팀의 모빌리티 임직원의 612억 원 스톡옵션 2025년 목표입니다. 꽤 장기적으로 잡았네요. 운용자산 2년 내 5천억 원으로 확대, 벤처캐피탈 설립 빅피처, 헤럴드 경제의 기사입니다. 김성미 기자고요. 윤 대표는 미국의 명문대인 UC 버클리를 졸업한 후 2000년에 미국 의료회사인 갭에 입사했어요. 이후 삼성 KPMG의 FAS 기업금융자문으로 적을 옮겨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에 발을 들여놓았죠. 이후 맥쿼리 증권에서 SK E&S 지분 49% 인수와 메가바스 50% 인수, 한진 터미널 등 인수 등 굵직굵직한 여러들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뜻한 바 있어 콜롬비아 대학교 MBA 과정을 밟고 아시아 퍼시픽 캐피탈에서 PE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글로벌 헤지 펀드인 하이랜드 캐피탈 매니지먼트 한국 대표, MCM 월드와이드 글로벌 비즈니스 그룹 대표를 거쳐 2018년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의 대표가 됐습니다. 윤 대표는 창립 초기 주니어 애널리스트와 함께 우리나라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려 투자 운용을 시작했다며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점차 투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는 현재 2명의 파트너와 더불어 총 4명이 투자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윤 대표 외에 최원준 파트너도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연세대학교와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 USC에서 MBA를 한 최 파트너는 KPMG와 포스코 등을 거쳐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에 합류했다. 최 파트너는 설립 초기부터 투자 파트너 발굴, 투자자 모집 등이 주요 역할을 맡아오고 있으며 특히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의 세 번째 딜이며 우리나라 딜인 라인게임즈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최민경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다시 촉발된 금호석유화학 조카의 난, 작년과 올해 다른 점은? 이라는 기사네요. 자, 전체 지분율만 놓고 보면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지만 3% 룰이 적용됐을 땐 지난해보다 박정 상무의 의결권 지분율이 커졌습니다. 박전 상무가 지난해 8월 세 누나에게 각각 15만 2,400주씩 0.5%씩 주식을 증여하면서 지난해 주주총회 당시보다 1.5%의 의결권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3% 룰이란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선임권에도 적용된다. 금요석화가 지난해 영업이익 2조 클럽에 가입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주가가 부진한 점 역시 사측의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7만원까지 찍었던 금요석유화학 주식은 현재 15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금요석유화학은 지난해 12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7만 1847주에 자기 주식 매입 소각을 추진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영권 분쟁 재발에도 크게 맥을 추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호실적을 이끌었던 MB라텍스 시장도 올해엔 증설 물량이 많아지면서 공급사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격 약세로 이어지며 실적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가에선 금요석유화학의 올해 영업이익 규모는 1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네, 하나 더 추가할까요? 네, 좀 바로 끝내기는 좀 아쉬워서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덴탈 시장 전망 적중, 유니슨 캐피탈, 메디트 매출 3년 새 2배 늘렸죠. 김채연 한국경제 기자인데요. 알파균의 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매출 722억 원에서 지난해 1906억 원, 같은 기간 삼각정 영업이익 에비타 367억 원에서 1039억 원, 국내 치과용 의료장비 구강 스캐너 회사인 메디트가 3년 만에 거둔 성적표다. 업계 후발주자인 메디트는 작년을 기점으로 치과업계의 화두인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선도하는 회사로 한골 탈퇴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유니슨 캐피탈이 메디트를 지금의 회사를 키우는 데 가장 주요했던 경영 전략은 글로벌 영업 조직을 별도로 만든 것이었다. 메디트의 매출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해외 시장을 우선적으로 공략했다. 동시에 소규모 딜러에 납품하고 있던 오프라인 중심의 영업 조직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치과용 의료 장비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플랫폼인 캐드레이를 뚫은 게 대표적이다. 덕분에 코로나19 여파로 경쟁 업체들이 고전하는 동안 2020년 3분기부터 매출이 1년 전보다 80% 이상 뛰었습니다. 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밴드나 카카오에서 알파균 검색해주세요.